나이키 일부에서는 아까 이제 나이키가 너무 잘하는 마켓 쉐어 1위의 브랜드지만 최근에 약간의 위기가 있다. 과거 어린이 노동 착취로 인해서 사회적 비판의 리스크가 좀 발생했고 또 아디다스랑 막 경쟁하면서 뭔가 10대, 20대 초반에 이 미래에 더 중요한 이 소비자층에 뭔가 힙한 이미지를 잃으면서 뭔가 더 강한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계속된 스타 마케팅으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봤는데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마케팅의 가장 강자 나이키는 2018년에 9월 3일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Just Do It 캠페인이었는데 Just Do It이 이제 30년을 맞아서 30주년 캠페인을 론칭을 하게 되는데 이 캠페인이 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이끌어 옵니다. 이 광고가 바로 그 광고인데요.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Just do it. 그래서 뭔가를 믿어라. 그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라는 이제 그 태글라인으로 이 콜린 캐퍼닉이란 이 사람이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를 하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가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캠페인이었는지를 이제 이해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잠깐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SNS에 먼저 이 광고를 딱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개 광고를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이렇게 5개 광고를 9월 3일날 딱 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뭐 SNS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콜린 캐퍼닉이라는 사람의 히스토리 때문이에요. 자, 콜린 캐퍼닉이 누구냐? 콜린 캐퍼닉은 이제 미식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고 미식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2011년에 샌프란시스코 49ers라는 이제 팀에 조인을 했고요. 나이키가 이제 그때부터 스폰서십을 이제 시작을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캐퍼닉이 그 당시에 2016년부터 미국 경찰에 흑인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올리는데 이렇게 보통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닌 것은 국가가 올릴 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애국심에 어긋나는 행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무릎 꿇는 거는 흑인의 인권을 되게 존중하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다 이렇게 해서 완전 극단으로 이 퍼포먼스에 대한 반응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캐퍼닉이 시작을 했는데 캐퍼닉을 비롯해서 뭐 다른 선수들 다른 이제 대학 미식축구 선수들까지 이게 이제 막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캐퍼닉은 극혐 선수로까지 이제 찍히게 돼요. 특히 백인 그 NFL 팬들한테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타임즈에도 이렇게 캐퍼닉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패켓을 들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캐퍼닉 Have you thanked a vet lately? 그래서 이제 그 vet이라는 건 베테랑이라 그래서 그 참전 용사들을 말하는 건데 참전 용사들이 너는 더 네가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국가가 올리는데 그 무릎을 꿇었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FL은 특히 백인들 위주의 이제 스포츠, 백인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L에 이제 무릎 꿇는 그 퍼포먼스가 이제 계속되니까 관객들이 나 NFL 보이콧 하겠다. 그래서 경기장을 찾지 않는 그런 보이콧 사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흑인 사회나 또 마이너리티 사회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더 서포트해 그러면서 거의 반대편의 의견도 아주 팽팽하게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리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캐퍼닉이 약간 부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에 특히 이런 이 퍼포먼스와 관련된 어떤 안 좋은 여론에 이제 몰리면서 2018년부터 구단이랑 재계약에 이제 실패를 합니다. 아무 팀도 이제 그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담합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법원에 소송까지 하고 이제 법정 싸움도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나이키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이키는 이미 2011년부터 캐퍼닉을 스폰서를 이제 계약을 했고 근데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니까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을 파기해야 되냐, 아니면 이 사람을 지금 그냥 놔둬야 되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이 이제 됩니다. 그러는 중
그 나이키의 영원한 적수 아디다스가 2018년 4월에 너네 캐퍼닝 안 할 거면 나 줘! 라고 이제 약간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캐퍼닝을 우리가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아디다스한테 넘길 것인가. 결국 나이키의 선택은 캐퍼닉을 오히려 가장 광고의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회를 잘 모르시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거의 극과 극으로 나뉜 그런 사회에서 한쪽 편을 완전히 제대로 드는 것은 나이키라는 상업적 브랜드한테는 엄청난 리스크를 약간 테이크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5개 광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캐퍼닉이 나온 드림 크레이즈라는 그런 이제 그 커머셜이 이제 방영이 됩니다. 커머셜이 이제 방영이 되는 제가 조금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If people say your dreams are crazy, if they laugh at what you think you can do, good. Stay that way. Because what non-believers fail to understand is that calling a dream crazy is not an insult. It's a compliment. 관심 있으시면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실 캐퍼닉이 나레이션을 했다 뿐이지 캐퍼닉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드림 크레이지는 그냥 너의 한계를 어느 정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거의 끝까지 가봐. 한번 크레이지한 꿈을 꿔봐. 라고 하는 이제 저스트 잇의 이제 거의 정신을 그대로 이은 그런 캠페인인데, 어찌됐던 이렇게 논란이 많은 캐퍼닉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이유로 이제 이 광고는 엄청난 이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땠냐면요. 이제 광고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5개 광고 나오고 이제 이런 광고가 이제 에어되기 시작하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어떤 캠페인보다도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영상이 업로드된 지 1시간 만에 드림 크레이지가 유튜브에서 500만 뷰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첫 3일 동안 그 버즈 추정 가치가 1억 6,450만 달러, 즉 하나로는 1,635억, 3일 동안. 그리고 나이키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 캠페인으로 17만 팔로워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earned media effect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3일날 딱 그 광고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파이크 형태로 엄청나게 소셜 멘션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SNS에서 나이키에 대해서 언급하는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거는 거의 이제 광고업계나 마케팅에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약간 엄청난 숫자고, 심지어 미국 시민의 50%가 이 광고를 봤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거든요. 더 보시면, 그래갖고 이제 캠페인의 반응은 엄청난데 그게 과연 부정적이었을까 긍정적이었을 거를 보면 일단 굉장히 반반으로 나뉩니다.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처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일부 처음에서 보여드렸던 게 Just Burn It. 거의 이제 나이키에 대해서 난 너무 실망했다. 나이키가 어떻게 나라를 배반해. 그러면서 나이키를 이제 태우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들한테서 훨씬 격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태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 공화당 쪽은 굉장히 이제 반대 여론이 심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트윗을 보시면 Just like an FNLL whose ratings have gone way down, Nike is getting absolutely killed with anger and boycott. 그래서 거의 이 모든 사람들이 화와 보이콧, 그 반대 운동, 그 물건 사지 말자는 운동으로 인해서 완전 나이키는 죽었다라고 이제 트윗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리고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는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이 이제 패러디를 해서 올린 그런 짤이에요. 그러면은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이 태그라인은 지금 똑같은데 그 캐퍼닉 얼굴 대신 자기 아빠 얼굴, 트럼프를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패러디도 있었고, 이 공화당이랑 이 백인들의 이제 하는 말은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캐퍼닉 네가 할 말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딱 이 그 참전 용사들,
삼성 용사의 그 얼굴을 그대로 이제 패러디를 해서 이제 또 SNS에 올립니다. 이게 비슷한 이제 짤이고요. 여기 이제 가장 극한의 이제 얘가 나오는데 심지어 히틀러까지 이제 패러디가 돼서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이라고 해서 진짜 나이키를 이렇게 조롱하는, 나이키 이 광고를 조롱하고 캐퍼닉도 조롱하는 이런 파들이 이제 있었고요. 반면 이제 오바마, 민주당 쪽은 완전 또 반대의 의견을 내게 되죠. 그래서 국가 길이 거부, NFL 캐퍼닉 옹호, 이거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라면서 이제 옹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면 이것도 또 어떤 사람의 트윗인데 Nike is definitely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by having Colin Kaepernick in their new Just Do It campaign. 그래서 정말 히스토리에 정말 right side에 definitely right side라는 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옹호를 하는 사람들은 유색인종,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린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Z세대,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그래서 이렇게 극한으로 나뉘는 그런 반응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옹호자도 얻었지만 또 엄청난 적대자들도, 적대하는 그 에너미들도 이렇게 얻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SNS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오히려 세일즈가 늘어납니다. 세일즈라는 하는 건 판매. 특히 온라인 판매, 나이키 온라인 판매가 심지어 31%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전년도 같은 대비 14% 증가. 그리고 캠페인 후에 전년도 대비 훨씬 많은 아이템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거는 온라인은 누가 삽니까? 오프라인은 좀 나이가 많은,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가 하면 온라인은 좀 더 나이키가 좀 집중하고 싶은 그런 그 소비자층, 10대, 20대, 30대까지 요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의 엄청난 옹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의 온라인 세일이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이 캠페인이 여러분 성공을 한 걸까? 이게 실패를 한 걸까?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실패했다는 쪽은 나이키처럼 마켓 리더인 튼튼한 브랜드한테는 너무 위험한 전략이었다. 너무 적을 많이 만들어냈다. 또 보이콧과 같은 안 좋은 이미지도 더해졌다. 이게 브랜드는 다 이게 그 이미지인데 일단 불타는 장면이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회 이슈를 정면에 내세우면서 나이키는 더 엄한 잣대를 가지게 됐다.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더 큰 비판 받을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이슈를 마케팅에 이용한다는 공격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이키 이거 해서는 안 됐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반면 이제 성공을 했다. 이거는 정말 나이키가 마케팅의 거의 대마왕급인데 이거 모르고 했겠냐? 완전히 이거는 계산된 위험이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렇게 왜냐? 부정적 반응은 나이키의 코어 마켓, 그 10대, 20대, 30대 초반 이런 곳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건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이키의 코어 마켓은 오히려 나이키에 더 열광하는 계기가 되었다.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오히려 진정성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 정도로 희생을 했으니 난 나이키를 더 권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광고 효과다. 이게 지금 그 미국이 얼마나 넓은 나라인데 50%의 광고 어웨어니스는 이건 엄청나다. 부정적 퍼블리시티도 좋은 퍼블리시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를 이제 넘어섰다. 나이키는 이제 정치, 사회 문제까지 확장하는 나이키의 브랜드 정신이 되었다. 이게 이제 용어로는 마케팅 용어로는 브랜드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브랜드 액티비즘의 표본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는 아직도 사실 분분한데 마케팅 전문가들도 사실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의 의견은 아무래도 조금 성공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은가 하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 이제 MBA 클래스에서 막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면 왜냐면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여기 이거 보시면 이게 브랜드 액티비즘 from purpose to action이라는 이제 그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가 이제 최근에 쓴 책인데
이제 브랜드가 사실 나이키의 캘퍼닉 캠페인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브랜드가 자기네 제품만을 광고하는 시대가 지났다.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라고 이제 해서 빌리 코틀러는 이 브랜드 액티비즘이 이제 미래의 마케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스트 두 잇의 메시지랑 굉장히 이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슈거든요. 하지만 다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오히려 한다면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나이키의 경우에는 브랜드 정신과 맞았고, 그리고 그들한테는 젊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일 충격적 장치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는 브랜드가 어떻게 소비자와 밀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브랜드가 공헌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이 굉장히 위험했던 충격적인 선택은 굉장히 마케팅 필드에 시사하는 바가 많고, 앞으로 이제 나이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브랜드 액티비즘의 형태로 마케팅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